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6강 장상학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폐장의 생리 기능과 폐장의 정서적인 것, 폐장의 액체, 폐장의 몸, 폐장의 구멍들에 대한 관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폐는 해부학적으로 흉곽의 좌우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두 옆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상, 중, 하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옆으로 되어 있죠. 정중앙에 이제 심장을 끼고 양옆으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유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진의경에서는 이 폐장을 상전지관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장부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장부를 덮고 있고 장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상전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를 주관하고 호흡을 주관합니다. 호흡을 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폐가 굳어서 호흡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심장이 이제 멈춰서 이제 죽는 걸 이제 심장사라고 이야기하고, 심장이 멈추게 될 때 사람은 죽는다. 뇌사의 판정보다도 심장사 판정이 이제 생리적으로는 이제 원칙으로 이제 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생명이 태동하면서 심장이 이제 제일 먼저 뛰잖아요. 뇌가 있기 전에 이미 심장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생명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 모든 것이 사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심장과 폐장의 관계는 상당히 생명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기를 주관하고 호흡을 주관하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심장의 맥을 관통하여서 심정을 도우면서 진기를 전신의 각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와 그리고 그 코를 통해서 자연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이 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장은 굉장히 유약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폐는 딱딱하고 굳어지고 건조하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촉촉하고 윤택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윤택하고 촉촉한 상태를 요구하지, 건조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싫어합니다. 건조한 부분을 싫어하는 이유는 항상 건조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호흡을 통해서 빨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이제 위에 가스를 또 배출을 하게 되어지고, 심장을 통해서 들어왔었던 그 피를 또한 또 정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되어지면 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폐는 일단 건조한 걸 싫어한다. 촉촉한 걸 좋아한다. 윤택한 걸 좋아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폐장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공기를 통해서 이제 쉽게 병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주 연약한 그런 장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심장의 주증이 가슴 두근거림이었어요. 그렇죠? 심계증이었죠. 그러면 폐장의 주증은 뭐냐? 폐장의 주증은 뭐니 해도 이제 해수, 즉 기침이에요. 그래서 기침을 하고 있다. 그게 마른 기침이든 우렁찬 기침이든 간헐적으로 한 번씩 하는 기침이든
한번 기침을 하면 멈추지 않은 기침이든 간에 이 기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폐 속의 기체의 교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기체 교환을 이루어내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의 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단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수는 즉 기침은 폐장의 상태를 보는 주춧돌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 기침 이 부분 꼭 아셔야 돼요. 폐장의 주요 생리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폐는 기를 주관하고 또한 호흡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음성을 또한 다스립니다. 그래서 폐의 기가 제대로 주관이 되어지게 되면, 관리가 되어지게 되면 호흡과 음성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폐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폐는 바로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활동의 가장 기초 단위인 기를 주관하고 있고, 또한 기를 생성하는 원천이고, 또 전신의 기의 운동에 대한 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폐가 기를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의 사령이 되어진다. 호흡을 하도록 한다. 호흡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폐인데, 이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폐의 선발 기능에 의해서 몸속에 있는 탁기를 배출하고 숙광작용을 통해 가지고 천기를 들여 마시는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숨을 통해서 그 천기를 들여 마시고, 날숨을 통해서 탁기를 배출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사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폐의 선발 숙광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인후를 연결해서 기가 발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소리인데, 이 소리를 또한 담당한다. 그리고 폐는 또 가장 위의 상전지관으로서 그 물을 흐르게 하게 되어지고, 또 물을 흐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통조수도와 그 주행수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조수도라고 하는 것은 수액이 운행하는 배설되는 이 통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통조수도를 통해서 물을 흐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물을 흐르게 하는 행수의 기능이 실조되게 되면 수액이 정상적으로 퍼지지 않아 가지고 몸에 이제 담음과 수습이 모여서 이 수음이 폐에 쌓이게 되고 기도를 막아서 기체 교환을 못하도록 하는, 이 기체 교환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로 인해서 가래와 같은 그런 병증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폐가 그 호흡을 위해서 선발 숙광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외부로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병리적인 물질이 폐에 침입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선발 숙광작용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발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액을 위로 그리고 밖으로 이제 퍼지게 해서 이제 땀이 나게 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오거나 그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땀이 나지 않고, 또한 이 몸에 수종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단순히 선발이 들숨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작용을, 그리고 밖으로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몸의 수종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몸의 수종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을 잘 흐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선발작용의 약화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숙광작용에 또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내상으로 이제 아주 맑은 액체가 아니라 탁한 액체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기운이 역행해서 기침이 나고 소변이 분리해서 수종 등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종이나 소변 분리라든지 기침이나 전신의 수종이나 땀을 나지 않게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산발수강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의 세 번째 생리 기능으로는 조백맥과 주치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백맥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의 혈액이 경맥을 통하여서 폐에 모여든 후에 폐의 호흡을 통해 가지고 기체가 교환되고 전신으로 수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운행을 주관하는 것이 주관하는 장기가 바로 이제 심장이라 하지만 그것을 운행을 하도록 추동하는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은 전적으로 폐기에 의존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혈액 운행을 주관하면 자는 것이 이제 심장이라고 한다면 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또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폐기이다. 모든 부분이 이제 폐로 다 모이잖아요. 전신의 혈액이 상지 머리 쪽에서도 피가 내려오게 되고 두 팔 쪽에서도 피가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에서도 이제 피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다 어디로 봅니까? 우심방으로 일단 들어오잖아요. 이제 정맥 더러운 피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 탄소를 지니고 유해 물질들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피가 이제 머리에서 팔에서 상지 팔에서 그다음에 하지 발 쪽에서 하체 쪽에서 싹 모여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심방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오심실로 들어오고 오심실로 들어오는 것이 쭉 또 오심실에서 밀어가지고 양쪽 폐로 보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폐로 보내지는 것이 거기에서 다 모인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폐의 호흡을 통해서 모든 기체가 이제 그 기체가 이제 거기에서 좋은 공기는 들어가고 나쁜 공기는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가지고 나서 그 폐에서 맑아진 피는 다시 이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또 다시 좌심실로 다시 내려와서 좌심실로 내려온 것이 쭉 이제 폐동맥으로 폐동맥이었다. 상동맥으로 이제 주동맥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 심장으로서 쭉 빠져나가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팔 쪽으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뻗어 내려오면서 각각의 또한 장기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촉촉이 적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폐로 모든 혈들이 다시 한 번은 모두 모인다. 폐로 어차피 한 번은 다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이지 않게 되어지면 거기서 좋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를 교환을 하고 산소를 다시 이제 받아들여서 다시 전신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조백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치절이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스리고 조절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호흡과 이 전신의 정기혈 진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고 통치하는 작용이 바로 이 치절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폐의 주요한 생리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선발 기능과 숙광, 선발 숙광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발 숙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폐하면은 우리가 호흡에 대한 부분을 딱 떠올려야 되고, 호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기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기의 조절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기침이지만, 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수종이나 뭐 땀이나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선발 숙광 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발 숙광 기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 기능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생각한다면 날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선발 기능은 폐의 기를 위로 올려서 승선시키고 또 외향으로 포산하게 한다, 밖으로 퍼지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폐의 기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체내에 탁기를 배출하는 것을 선발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수되어져 온 진액과 수곡 정미를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피모까지 전달되어지는 모세혈관까지 이제 전달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또 선발 기능이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가 위기, 원기, 종기, 영기 이렇게 네 개의 기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을 보호하는 이제 위기를 또한 이 선발하게 되어지고 또 주리라고 했는데 이 주리는 이제 피부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주리의 피부의 개폐 작용을 조절하고 대사작용 후에 진액을 또한 체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또 담당하면서 외서로부터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들이나 병원 물질들, 병사 물질들을 막아주는 방어작용을 바로 하는데 이걸 선발 기능이라고도 한다. 날숨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숨 기능이 이제 약하게 되어지면 이제 땀이 나지 않고 이제 감기에 잘 걸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기와 인삼과 버섯과 대추 등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숨을 깊이 하고 날숨을 잘 못하는가 이런 부분, 들숨을 충분히 들여 마시고 또 충분히 밖으로 뱉어내야 되는데 충분히 밖으로 뱉어내지는 작용, 날숨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또 땀을 나지 못하게 하고 감기를 잘 걸리게 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보면 들숨 충분히 들여 마시고 날숨 충분히 뱉는 이 작업만으로도 사실은 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또한 땀을 잘 나게 해서 폐의 기화작용을 탁기를 배출하고 또 온몸으로 그 영양물질들을 잘 배출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들숨 날숨 이 부분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숙광작용인데 숙광작용은 이제 들숨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숨을 충분히 들여 마시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숙광작용이 일어나는데 폐의 기를 아래로 통하게 하고 또한 기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바로 이 숙광작용, 들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 상태에 놓여 있는 맑은 기운, 즉 청기를 흡입하는 것을 담당하고요. 숙광 기능을 통해 두 번째로 이 흡입된 맑은 공기를 비장의 전수를 통해서 들어온 진액과 수곡의 정미를 아래쪽으로 퍼져나가게 해서 장부를 촉촉이 적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들숨을 통해서 기도의 이물질을 또한 제거하고 기도의 청결을 유지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 폐에 이 숙광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폐의 숙광작용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영양물질들이 잘 전신으로 잘 유지가 되어지고 어떤 기도가 충결하게 이제 유지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축광작용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 그 거담작용하는 그 담이 있죠. 가래, 담이나 천식이나 소변 분리가 나타나고 폐의 기운이 내려가면서 이 이뇨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 폐의 기운을 밑으로 잘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인이나 나복자, 차전자, 자소자, 그리고 황계자 이런 것 등이 바로 그 숙광작용을 돕는 약선 재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폐장의 지, 액, 체, 규와의 관계입니다. 지는 정서를 이야기하고 액체는 폐장과 관련된 그 액체, 액은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체는 폐와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규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는 어떤 구멍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장의 정서적인 부분은 이제 슬픔과 근심입니다. 폐가 금과 서로 성질을 같이 하면서 이 금의 성질이 종혁의 기운이 있었잖아요. 종혁. 그래서 이 종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롭게 하는 혁명적인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있게 되는데,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슬픔과 근심이 이제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그 한자를 보더라도 안일 비자에 마음심자가 아래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게 되면 안일 비자에 마음심자란 말이에요. 아닌데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변화시키게 하는, 아닌데라고 하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슬픔과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눈물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즉 과도한 슬픔과 근심은 이 폐의 정기나 폐의 기운을 이제 손상을 시키게 되어지고, 또한 폐의 선발 숙광 기능을 실조시킴으로 인해서 슬픔과 근심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근심이 단순한 게 아니죠. 그 정신적인 상태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폐의 선발 숙광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역시 슬픔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폐장의 그 액체로는 뭐가 되겠느냐? 이제 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콧물입니다. 그래서 콧물이 흘러나온다든지, 콧물이 너무 안 흘러나와갖고 이제 너무 이제 코가 건조하다든지 하는 것들도 바로 이 폐장과 관련되어지죠. 그래서 이 콧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의 정이 이제 변화된 물질인데, 폐의 선발작용에 의해서 이 콧구멍으로 이제 퍼져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콧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지면 이제 이게 또 생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맑게 나온다든지 콧물이 노랗게 나온다든지, 이 맑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폐의 기운이 이제 차갑기 때문에 맑게 나오는 것이고, 노랗게 나오는 것은 폐에 열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맑게 나오다가 이제 노랗게 나오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고 감기가 걸리게 되면 이제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폐에
한기가 찼느냐 아니면 열기가 찼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장의 몸은 뭐냐, 이제 피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피부의 상태는, 그 피부의 상태가 제대로 영화로우냐, 이런 부분은 바로 피부에 나 있는 털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체합피고 제 기화 제모입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나 피부 상태나 그리고 땀샘이나 그리고 체모 상태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체표에 해당되어지는데, 폐의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피부가 치밀하고 체모는 광택이 나고 외사에 대한 방어 능력이 튼튼해져서 외사가 병원 물질들이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폐의 기능이 약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피부나 피모나 한선이나 체모나 이런 것들이 치밀하지 못하고 또 광택이 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방어 능력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장의 구멍은 뭐냐? 폐장의 구멍은 코입니다. 그래서 코는 호흡의 기를 출입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폐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폐의 구멍이라고도 합니다. 코의 통기와 후각은 폐의 산발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폐의 기운은 가을의 기와 서로 상응하기 때문에 폐는 가을의 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쉽게 이제 폐가 건조해지고 또 그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폐가 이제 불편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 폐기의 발산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발산이 지나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기의 발산이 지나치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강하는 성질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숨보다는 이제 들숨의 상황을 이제 많이 유도할 수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숨이 발산하는 양적인 계통이라 한다면 들숨은 들여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발산하는 것보다는 수렴하는, 들여 마시는 그런 기능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폐가 빨리 더 발산하는 기능이 이제 많아져 가지고 마른 기침과 이제 입이 건조하고 피부가 건조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계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음식에 관련돼서 가을이 되게 되면 발산하는 매운맛보다는 수렴하는 신맛을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것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장과 식물 부위별 상황입니다. 인체의 폐장은 식물의 열매, 과육과 서로 상응하고 있으며, 열매와 과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리는 폐장의 종혁, 청결, 숙강, 수렴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폐장은 오행으로 보면 이제 금에 해당되어지는데요. 그리고 폐장과 대장은 서로 표리 관계에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이제 부속 기관들은 피부와 손목과 하완, 코, 가슴 부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맛으로 보면 매운맛이요, 색깔로 보면 백색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상응 부위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의 과육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물에 여러 과육들이 있잖아요. 열매들이 있습니다. 지상 부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려 있는 것을 이제 과육이라고,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땅 속으로도 이제 뿌리 식물, 뿌리 이제 덩이 식물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땅 속의 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땅 위에 놓여 있는 이제 그 과일이나 땅 밑에 있는 과일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폐를 촉촉이 적셔주는 역할을 하면서 폐의 수렴작용과 숙강작용들, 청결작용과 종역작용에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에 좋은 약초들을 찾아다니고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자연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열매 부분의 과육 부분들이 바로 폐하고 관련되어지겠다. 더더군다나 이 열매가 매운맛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색깔이 과육이 만약에 백색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폐와 직접적인 집중해서 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지 폐와 대장뿐만 아니라 피부나 손목이나 하완이나 코나 가슴 부위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고심들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폐의 호흡을 잘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인후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이제 유발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 본다면 폐의 선발작용과 숙강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취약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이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폐의 장기와 그런 부속기관들이 성숙한 단계까지 이제 도달하지 못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이 본다 한다면 우리가 뭐 이장보장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물의 폐를 우리가 상식을 했다고 한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WHO에서도 제1급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육가공 식품들을 너무 지나치게 상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육고기를 너무 많이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흡에 관련된 폐, 그리고 세포들의 생리활성작용에 그만큼 이제 어려움을 끼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뿌리 채소들 같은 경우도 전번에 이 앞에서 봤었던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이 뿌리 채소 같은 경우들도 폐의 선발 숙강작용, 폐를 윤택하게 하는 작용, 촉촉이 적셔주게 하는 작용들을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호흡을 원활하게 하고 인후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부분들 예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치료제를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약선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식물 속에서 특히 폐에 관련되어진 열매와 과육, 뿌리 채소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폐에 관련된, 호흡기 관련된 약선을 그리고 음식들을 고려한다면 이 과일 종류, 과육 종류, 뿌리 종류를 잘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일들이나 뿌리 채소 외에도 이제 기능적으로 효능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약용작물, 인삼이나 만삼이나 더덕이나 도라지나 이 천마 같은 경우들도 바로 폐에 관련하여서 폐의 기관과 부속기관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를 윤택하게 하는 과일 종류들, 뿌리 채소들, 그리고 기능적인 한약재의 형태의 뿌리를 봤는데, 또 특용작물 속에서 이렇게 오미자라든지 복분자라든지 아사이베리, 오디,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그런 씨앗이 작은
과육이 작은 그런 그런 과실 종류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본 부분으로는 큰 과일들은 폐를 더 윤택하게 하고 작은 이런 열매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을 윤택하게 하는, 그래서 어차피 폐나 대장이나 금에 같이 해당되어지고 서로 혈액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떨쳐놓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봤을 때에는 큰 과일들은 폐 쪽에 좀 더 관여를 많이 하고, 작은 과실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대장 쪽에 더 많이 관여를 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서로 균형 있게, 큰 과실과 작은 과실을 균형 있게 먹어야지. 나는 큰 것만 좋아하고 작은 것은 안 먹는다, 난 작은 것만 좋아하는 큰 건 안 먹는다 하는 것은 조화로운 그런 식생활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리 같은 부분, 조리를 할 때도 작은 과일, 큰 과일, 그 다음에 뿌리 과일, 그 다음에 뿌리 채소, 지상 채소,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조리하는 부분들도 이 폐의 생리적인 기능들을, 폐와 관련된 식재료를 보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